환경오염을 우려해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 인허가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오세호 의장이 20일 만에 의장직을 임시 회복했습니다. 방치됐던 경주 보문상가가 복합 쇼핑몰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경산시 암양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읍승격을 승인받는 등 고대 국가 압독국의 수도로서 위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최근 문경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신설이냐 증설이냐 논란이 일었던 의성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도 제동에 걸렸습니다. 반대해온 주민들은 반기고 있지만 쌓여가는 쓰레기 처리에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2017년 전국 하루 평균 폐기물 발생량은 생활 폐기물을 비롯해 41만 4,626톤, 경북 지역은 하루 평균 38,835톤의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81.7%는 일반 처리 업체가 처리하고 39,900톤인 9.6%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합니다. 통계에는 처리하는 폐기물량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폐기물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환경부가 확인한 전국의 불법 폐기물은 모두 120만 톤. 경상북도에 방치된 폐기물은 16개 시군 45곳에 모두 37만 1천여 톤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21만 3천 톤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경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온 하루 처리량 1,000톤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출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의성에서도 신설이냐 증설이냐 논란이 일었던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업체는 환경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을 이유로 기존 6.4톤 규모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94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변경 허가를 의성군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증설이 아닌 신설로 봐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인허가 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가가 하는 그냥 개인 민간 사업자가 하느냐에 대한 차이뿐이라는 거죠. 매립장은 어딘가에 서야만이 결국은 민간이라든 정부가 하든 간에 이 폐기물 대란 자체를 지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누군가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한국이 지금 폐기물 때문에 매립장 부족, 소각로 부족, 그다음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장 부족 등이 이루어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이런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도 제동이 걸린 상황. 전국의 민간 소각 매립업체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말까지 재활용 방치 폐기물을 전량 처리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문경과 의성을 중심으로 3만여 톤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세호 대구 동구의장이 낸 불신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의장 불시민 의결 취소 청구 사건 1심 판결에서 30일이 지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동구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던 오세호 의장이 20일 만에 의장직을 임시로 회복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 의장이 제출한 불신임한 가처분 신청을 22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임한 의결 취소 소송 판결 이후 30일까지만이라고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불신임함이 바로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 의장은 즉시 의장직을 회복하고 25일까지 이어지는 임시회 일정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들 간에 그 마음의 골이 많이 깊어져 있어요. 그거를 빨리 제가 수습하는데
역점을 두고 서로 위원들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의장 역할이라 제가 생각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자료 수집 등 늦춰진 일정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소송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진 혼란이 예상됩니다.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해 8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경산시 암양면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읍승격을 승인받는 등 고대 국가 압독국의 수도로서 위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압독국 귀족 여인의 얼굴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등 압독국의 삶과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1600년 전 고대 압독국의 수도였던 경산시 암양면. 지난 2016년부터 인구 2만 명을 돌파하며 읍승격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췄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 면이 인구 2만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3년 이상이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또 도시형 인구가 40% 이상, 그리고 직업 또한 도시형 직업이 40%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들 면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 인구가 70% 이상, 그리고 가구 수도 80% 이상 되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읍으로 승격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1월이면 암양읍으로 공식 승격될 예정입니다. 읍 승격 소식에 지역 주민들도 반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생활을 한다, 뭐 에어로빅을 한다, 뭐 한다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업이 되면서 그 행정복지관도 짓고 또 지원하는 업 사무소에서 지원하는 행정 인력도 늘고 굉장히 발전되는 모습으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암양면은 고대 압독국의 유적이 남아 있어 압독국의 중심지였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압독국 귀족 여인의 얼굴이 최첨단 기법을 통해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돼 당시의 삶과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압독인들의 이제 삶과 생활사들을 좀 더 생생하게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복원하는 작업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물들, 그 다음에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복원을 해서 1600년 전 이 지역 압독국 암양인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해내려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편 경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임당 유적 전시관을 건립해 압독국이 가진 문화 자원을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수년간 텅 빈 채 방치된 경주 보문상가가 새 주인을 찾은 건데요. 상가 내에 있는 보문탑과 야외 공연장은 보존 가치가 커 원형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6년째 텅 빈 상태로 방치 중인 경주 보문상가가 모다 아울렛 운영사인 모다이노칩에 매각됐습니다. 2만 5천여 제곱미터, 축구장 3.5배 규모로 건물 16개 동을 포함해 매각 금액은 137억 원입니다. 복합 쇼핑몰 조성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올 연말까지 매매 계약과 잔금 납부 등의 절차가 끝나면 본격적인 세 단장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제까지 상가로서의 역할을 못 해왔습니다. 이제 민자유치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보문단지 활성화와 관광의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문 관광단지 개발을 기념해 건립한 야외 공연장을 비롯해 전통 한옥 구조로 짜임새 있게 지어진 상가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문탑은 법주사 팔상전을, 탑 주변은 신라시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연못인 해자를 본뜬 것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장도 서해로 유명한 관광지인 그런 박석도를 깔았고요. 특히 그 탑은 지금 상징탑이라고 이미 거기 표지석도 붙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 공연장하고 탑은 절대로 매각을 해도 거기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주장이죠.
관광공사 측은 원형을 보존하는 선에서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개점 40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은 보문상가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보물상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포항공항의 김포 노선이 당장 이번 주를 끝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포항시가 항공사 측의 지원책 확대를 제안하고는 있지만 항공사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포항공항의 김포 노선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동계 스케줄에 포항 김포 노선을 내부적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하고 예매도 중단했습니다. 노선 폐지가 당장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포항시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입니다. 항공사 측은 김포 노선에 대한 적자 부담으로 인해 운영 중단 방침을 내렸는데 적자는 연간 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 노선 폐지는 제주 노선 부활로 겨우 활기를 되찾고 있는 포항공항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공항의 김포 노선이 중단된 건 활주로 공사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공항의 기능 또한 크게 위축됩니다. 이 때문에 박명재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항공사와 포항시, 경북도 관계자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항공사의 재정지원금 추가 지급 등을 제안하며 김포 노선의 운항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박 의원은 도시발전과 포항의 유상을 위해 반드시 항공 노선이 유지돼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가 항공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포항공항의 김포 노선 탑승률은 평균 54%로 탑승률이 70% 미만일 경우 포항시가 항공사 측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연간 1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포항시는 탑승률 80%까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김포 노선 이용객 확대를 위한 대시민 캠페인을 벌이는 등 탑승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항공사 측에 제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 김해공항을 이용하시는 지역민이 연간 한 12만 명 정도 됩니다. 매월 한 1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 수요를 우리가 서울 김포공항으로 전환을 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항공사 측은 여전히 노선 중단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포 노선의 유지 여부는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저가 항공사 유치도 거론되고는 있지만 요즘 항공업계의 사정이 어려워 이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포항 KTX 개통 이후 수요 감소로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포항공항. 김포 노선 유지를 위해 지역사회가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 대구 경북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오늘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절반 이상이 20, 30대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대구의 고분양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의 고분양 아파트 10곳의 당첨자 중에 30대가 2,000명, 20대가 3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율로 보면 52%로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고분양 아파트라 하면 3.3제곱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1,500만 원 이상의 분양된 아파트를 말합니다. 지난달 대구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435만 원 선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4배에 달하는 가격이죠.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고분양 아파트다 보니 아파트 중도대출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당첨자들이 청년 부자나 금수저로 보인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중 최연소와 최고령자는 몇 살 정도일까요? 최연소 당첨자는 19살로 분양가 5억 7천만 원의 달서구의 아파트에 당첨됐고요. 최고령 당첨자는 99살로 같은 가격으로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드디어 첫 단풍으로 정해봤습니다. 드디어 팔공산에서 21일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는데요. 지난해보다는 6일 늦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전체로 봤을 때 정상에서부터 약 20%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단풍이 절정이다라고 할 때는 산 전체 중 8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구 경북은 언제쯤 단풍이 절정일까요? 기상청은 팔공산의 경우 이번 주말이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청송 주황산과 영주 소백산의 경우에는 이달 말쯤 돼야 빨갛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구 경북 단풍 명소로 나들이 떠나보는 것도 좋겠네요. 단풍은 이렇게 이제 시작인데 올해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와 관련이 깊은데요. 25일 올해 막공입니다. 마지막 공연을 막공이라고도 하죠. 25일 마지막 무대가 준비된 공연은 하회 별신굿 탈놀이 야간 상설 공연인데요. 지난 5월부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문화의 거리와 웅부공원에서 펼쳐지던 이 공연이 올해 마지막 공연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올해 계획한 총 30번의 공연 중에 29번의 공연이 끝났고 12,0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을 관람했다고 하는데요. 안동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야간 볼거리도 제공하고 전체 공연이 펼쳐지는 하회마을로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야간 상설 공연은 30분 동안 단막극 형태로 진행되고 하회마을에서 하는 전체 공연의 60분 공연이기 때문이죠. 날씨가 선선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막공 보러 가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청송군이 22일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개막전이 열리는 잠실 종합운동장 야구장에서 청송 황금사과의 유혹을 주제로 홍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홍보 행사에는 군의회와 청송사과 생산자 단체, 농협 등 사과 유통 관계자들이 참여해 야구장 입장객들에게 청송사과를 나눠줬습니다. 또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제15회 청송사과 축제도 홍보했습니다. 이 잠실구장에서 우리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 청송사과의 훌륭한 멋을 알리겠습니다. 청송사과 홍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청송사과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경주 월성 발굴조사 현장 개방 행사를 엽니다. 올해로 4회차를 맞는 개방 행사는 빛의 궁궐, 월성을 주제로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달빛 답사, 발굴 조사 체험,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행사별 참여 신청은 현장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대구 지역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교통공단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대구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2,564건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대구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32명으로 연평균 6.4명이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나쁨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공기질이 좋아 깨끗한 하늘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흐린 가운데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2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종일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한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에 경북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나면 기온이 다소 떨어져 본격적인 늦가을 날씨가 시작되겠는데요. 쌀쌀한 날씨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